이번 시간에는 최근 과학 사회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2주차 수업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죠. 거기서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 글쓰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은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현재 다음과 같은 지문으로 과학 글쓰기에 대해서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 및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자료를 읽고 이를 활용한 과학 글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 글쓰기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과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인문사회적 소양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학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냐? 먼저 논리적 추론에 의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 이해 당사자의 관점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추론에 의한 분석이 실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과학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학적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내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학적 질문은 우리가 교사수 방법 질문법에서 다뤘듯이 기억 인지 질문, 그리고 수렴적 질문, 확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을 차례차례로 해봄으로써 자신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러한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이 과학적 사고를 글로 나타내기 때문에 글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설명이고, 두 번째는 예상이고, 세 번째는 주장입니다. 이 과학적 설명의 단계는 3단 논법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이 3단 논법은 전제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만일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면 그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운동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물체는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앞에서 다뤘던 법칙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와 같은 문제사항은 우리가 수능에서 언어 능력 시험 분야에서 비문학으로 보통 많이 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예상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예상을 다른 말로 과학적 예측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3단 논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전제 첫 번째는 과학 일반 법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일반적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점점점 감소하면 부피는 점점점 증가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샤를의 법칙이 되겠죠. 여기서 이 초기 조건이 주어집니다. 풍선이 높이 올라가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는 풍선이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면은 풍선은 부피가 커져서 부풀어져서 터질 것이다. 와 같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적 주장이 있습니다. 과학적 주장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사실로부터 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툴민이라는 학자입니다. 툴민이라는 사람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 어떠한 구조가 될 때 상대방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지만 좀 더 단순하게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그냥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원리로부터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게 되면 이 주장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 글쓰기는 분석하고 질문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